네, 목요일마다 이제 찾아주시는 딜러분이시죠.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하고는 이번 주에는 부동산 얘기를 그렇죠. 조금 해보려고 네. 합니다. 최근에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데 분위기는 조금 과열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뭔가 정책이 안 나왔는데 나온 것 같이 과열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한강 벨트에 한정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또 번져나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엄연한 또 지역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비서울 지역, 그렇죠. 수도권도 아니에요. 서울과 비서울 지역, 네.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 네. 엄연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네. 이게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부분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잘 들여다보면 어느 시점에 내가 어떻게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이 또는 주택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이걸 이제 아는 게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는 주택 위험 지수가 바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25일이니까 바로 최근이죠. 한국은행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이제 이 발표가 된 서울 주택시장 위험 지수를 보면은 0.9예요. 그러니까 0.9가 여러분들 어떤 정도입니까? 수치냐면 네. 매우 이제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0.12? 아, 그럼 그러니까 7배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난다는 근데 이제 거죠? 네.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코로나 국면 때 상당히 그때 이제 집값이 이제 유동성도 급등을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네. 그래서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기대 심리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건 어떤 정권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시점에 유동성이 풀리고 또 실제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화면을 보시더라도 서울과 다른 지역, 수도권하고 서울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요. 아, 이제 차이가 크게 그렇죠. 벌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들 네 가지 지수를 봐야 돼요. P, 네. 프라이스. 네. 프라이스가 결국 집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 가격인데 이게 어느 만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또 네.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금융, 파이낸스. 이건 이제 대출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그렇죠. 받을 수가 있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것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네. 대출받기가 이제 강화되죠.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네. 여러 군데 받았던 대출을 이제 종합해서 네. 이 상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얻기가 쉽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 강남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대출 그렇죠. 받는 건 제한적이고 실수요자들은 주로 노리더라도 서울의 강남 위주로 해서 네.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 정부에서 내놓은 뭐 디딤돌이 됐든 아니면 신혼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네네. 대출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일 네. 수밖에 없어요. 자,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P 변수, 가격 변수가 있었고 F 변수가 이제 금융, 파이낸스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인데 우리 이제 정행국에서 말씀하셨던 네. 대로 현 정부에서 보통 이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텍스로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경우에 세금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번 정부는 오히려 이 세제 관련된 부분을 빨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의 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완화했던 것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부분도 현실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그 가격이 실거래가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이제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세제도 그렇게 가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세제로도 지금 찾기 쉽지 않다. 마지막이 이제 서플라이 공급인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돈쌤한테 여쭤봅니다. 네. 정부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뭐 몇십만 원 공급. 뭐 250만 원 막 이런 얘기 언제 나오잖아요. 건설해요? 언제 건설해요? 그 건설할 땅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를 가지고서 한다고 하지만 이 서플라이 부분이
네. 서울에 어디다가 집을 짓죠? 지금 꽉 재건축밖에 없죠. 찼는데 네,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도 지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안 움직여요. 오늘 여의도도 당장부터 그렇고 시작해도 한 15년 걸리죠. 강남도 그렇고 물론 이제 반포 1단지나 이런 데서는 조금씩 그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물량이 거고. 나오기 예.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P나 F나 세제나 공급을 보면은 서울 강남은 정말 이제 자산가라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자산시장이죠. 여기에 이제 같이 이 이른바 재건축이 됐을 때 쏘는 신규 공공임대 주택이 이제 서울 강남 쪽 외곽으로 해서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임대주택 정도를 노려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산가가 아니면 지금 강남은 어려워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압구정 같은 데는 40억, 50억, 60억, 70억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북 쪽으로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서울은 불장이고 지방은 지금 준공 후에 미분양 다 지어졌어. 네, 맞습니다. 근데 미분양이에요. 이게 뭐 2만 호, 3만 호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 준공 전 이른바 미분양 네. 그러니까 착공 전 미분양도 지금 7만 호쯤 되니까 이것 자체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서울과 비서울이 너무 차이 난다. 네.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파트를 건설을 해도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남아도는 아파트, 서울은 지을 곳도 없는 아파트, 아파트가 지을 양극화가 곳도 없는 심해지는 거죠. 서울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뭐 과거 문재인 정부도 5월에 이제 당선이 되고 인수위 없이 시작한 거 똑같이 치더라도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제 출발이었고 그 한 달 전쯤에 약간 그 미니 대책이 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쯤이면 그 정도의 시간이 똑같이 든다고 봤을 때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첫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환호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세금을 안 올리겠지만 대출을 쪼개겠다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DFL은 이미 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행되다가 이제 7월달에 강화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어떠냐면 아예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딱 40%만 해줄 것이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은행을 은연중에 압박해서 알아서 줄여라.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부동산에 잡힐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큰 사단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표신하게 정책을 내놓지 말고 은행들을 압박해서 은행들이 알아서 줄이게끔 해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정부가 욕을 먹을 일은 없다. 이제 지금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변수 중에서 지금 가격 변수 아니 네. 제한된 이 공급에서 네. 또 이 제한된 이 수요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특히 네.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막을 길은 없어요. 네. 세금으로서도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더 경색될 수도 네.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당장 급변침을 하지 않을 수 그러면 남는 거는 공급이 당장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과열된 시장을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겠죠. 특히 일부 과천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바로 금융 조기를 할 거예요. 네, 이른바 지금 그래서 그 전에 7월 달에 이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네. 대출한다고 줄겠죠. 더 줄죠. 그래서 더 달려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서울 부동산이 이제 불장이 되고 분당도 뒤늦게 지금 사실은 서울이 한참 올라갈 때도 분당은 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뒤늦게 올라타는 이유가 수요가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수요는 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 확대되면서 뭐 이제 경기 일부 지역까지도 주로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천도 그렇고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 이걸 좋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겠죠. 전세 대출까지도 이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네.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수요자는 타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은 동반해서 위축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무주택자 또 아예 신혼부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좀 끌끌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주택은 있는데 다른 주택으로 좀 아파트로 내가 좀 더 네,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DSR, 스트레스 DSR이 작동되면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드러나진 않게 왜 이게 공개되는 순간 이른바 시장에서는 실패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그런 만큼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신탁 회사들도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재건축도 잘 안 네, 되니까. PF 문제도 있고. 그렇죠. PF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가 건설은 시공사가 합니다만 네. 사실상 전반적인 이 부동산 매물에 대한 장악은 시행사가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른바 기획사가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서울은 그렇다 치고 지방은 너무 힘들어요. 지방 그렇죠. 건설사들이 지금 뭐 부지기수로 지금 네. 부도가 나고 있거든요. 아니 뭐가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아는 건 1군, 2군 정도. 그렇죠. 직원이 3명이서도 건설회사고 네. 10명이서도 건설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정말 작은 회사들부터 심지어는 뭐 신동아까지 지금 네. 계속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중견기업들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지금 부동산 상황으로는 경색돼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전세 대출이나 뭐 다른 대출이 조금 나와 한 3억 원 정도까지는 나왔었는데 그게 우리 대출을 할 때 은행 창구 가서도 하지만 이게 은행도 지점마다도 분위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연결시켜주는 대출 중개사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본점에다가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데 한 50% 이상이 거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거절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은행이 스스로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선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겠죠.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면 미국도 지금 자꾸 트럼프 대통령 금리 내려 이러는데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 버티고 있죠. 그러면 한원도 미국 연준의 이 동향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분간 금리를 내릴 일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당히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동산 또 상황이 경기가 뛸까봐 이런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 이러는데 이것도 지금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를 생각하면은 좀 내리긴 또 언젠가 내려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금리를 내리면 대출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한도를 부동산을 줄이는 거죠. 잡으려면.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아주 자기가 자산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소진해서라도 서울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아예 지방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그냥 지방에다 살 생각도 있고 투자할 생각도 있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네. 조건들을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서울 지역은 아주 실수요자면 또 실수요자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디딤돌이라든지 또 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의 뭐 강남이다. 요즘에는 마용성도 비싸요. 마포, 마용성이 비싸진 거 오래됐죠. 성동도 예.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라. 네. 기다려봐서 조금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또는 좀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균형을 좀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면 물론 전세 매물이 워낙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상당히 이 부분도 고심이 됩니다만 서울 지역은 좀 기다려봐라. 대신에 지방에서 특히 좀 앞으로 향후 상승 가치가 있는 곳은 지금도 기회일 수 있다. 지방은. 하지만 서울은 조금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출 금리보다 이제 한도가 줄어드는 이제 이 상황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서울은 이제 최근에 좀 빨리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지방의 경우에는 잘 선택을 한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구체화될 것 같은데 그때 나오면 그 정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배종찬 소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